양만재의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 양만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요? 예, 5월은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네. 5월에는 근로자의 날, 5일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 날도 있었죠. 네. 오는 20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네.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5월이 되면 가정마다 지출도 크죠. 그렇죠. 예. 그런데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가정의 달을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의 달은 우리나라에만 특사 행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의 달은 세계 가정의 날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건데요. 네. 세계 가정의 날이란 유엔이 변화하는 현 세계에서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1989년 5월 15일 날 가정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94년부터 같은 날을 가정의 날을 정하고 그 후에 2004년부터 5월을 가정의 달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지향하지만 이 사실 현대사회에서 가정과 관련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혼율도 증가하고 독거노인도 증가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한다거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보다는 또 비혼을 선택해서 독신이 증가하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들 말이죠. 그래서 우선 가정의 달에 가정 위기가 어떻게 해서 비롯되는가부터 한번 이야기를 만한 주제를 찾아봤는데요. 네. 학자들은 한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가장의 실직이나 파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위기가 네. 주로 이제 관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경제적 위기에 따른 단순히 경제적 위기는 아닙니다만은 정서 심리적 위기가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나타나는데요. 가족 구성원들이 사망했거나 질병 또는 성격이 맞지 않다든가 이렇게 해서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 공황장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가족의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신체적 위기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또는 성폭력 등의 피해로 가족이 영향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도 위기가 나타나고요. 네 번째는 이 돌봄과 양육의 위기입니다. 가족의 해체로 인해서 부양할 가족 부양자가 범법 행위로 자녀를 사육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나타나는 위기입니다. 끝으로는 가족 외적 위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연재난이나 인재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거나 재산의 상실 등 가족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맞이하는 가족 외적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5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한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 것보다 복합돼서 네.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가족 위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가족 위기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형이 이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혼은 앞서 말한 경제적 위기, 또 정서적, 신체적 위기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서 지금 진단을 해보는데요. 이혼은 실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치고 이런 경제적 위기가 정서적 위기로 이어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우선 이혼을 알아보겠는데요. 이혼율은 바로 가족 해체와 불안정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이혼율 지표가 주로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네. 코로나 시국에서 이혼율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최근에 많이 듣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서 정신보건과 가정폭력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최근 통계 발표청에 따르면 이를 증명하는데요. 2020년 7월 인구 동향을 보면은 7월 혼인 건수가 17,080건으로 지난해 2019년 같은 달보다 한 10여 %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9,787건으로 그 전년도 비해서
3.1% 증가했습니다. 네. 이혼 건수도 올해 들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0월 이후에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통계에 따르면은 시 단위 이혼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영천입니다. 네. 1000명 단위에서 조이혼율이 2.4명이고 포항이 2.1명입니다. 두 번째로 이혼율이 높은 도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혼율과 관련해서 이 특이한 현상으로 젊은 세대보다는 50대 이상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2019년 통계청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18년 기준 남성과 여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48.3세와 여성은 44.8세로 2000년에 비해서 약 8.2세로 높아졌다는 겁니다. 중년세대 이혼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은 수면 연장으로 인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위해서 불안한 결혼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런 인식에서 흔히 중년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혼율이 높으면 또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이 이혼율과 가족 건강 관계가 신체적, 경제적 영향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족 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혼에 따른 스트레스, 그렇게 이유기 지수가 높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우리 상식적으로 알려진 있습니다. 이 통계 분석에 따르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가정이 이혼을 하는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요. 직업이 없는 여성이 장려 양육권을 맡을 경우에는 여성의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도 이혼할 경우 신체적 건강 상태가 아닐 경우에 비해서 가장 열악했고, 특히 배우자와 사별한 여성이나 배우자와 이혼한 여성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크게 열악하다는 결과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언급할 사안은요, 이혼이 곧 부작용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갈등을 이혼을 통해서 해결할 경우에 또 건강한 가정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가정 해체가 미치는 영향도 단순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키워드를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이게 집어넣었더니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이 행복한 가족 내지 행복한 가정에 7, 8가지 공통적인 조건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요약해서 소개하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매일 가족 성원들이 감사와 사랑을 행동으로 표시하는가. 두 번째는 가족의 문제가 직면했을 때 가족 성원들이 힘을 합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세 번째는 대화할 조건이 갖춰져 있는가. 부모는 자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자주 조성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가족 성원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인가. 다섯 번째는요, 가족 성원들이 손익 계산, 이익 계산이 아닌 교통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헌신할 태도를 갖고 있는가. 여섯 번째는 가족 성원 간의 가치관이 다를지라도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동된 가치관을 향해서 나아갈 서로 노력하는가. 네.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할 기술과 덕목을 가정에서는 갖고 있는가. 네. 그래서 요즘 이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데요. 네. 반려동물을 통해서 이 가족 간의 대화, 매개체를 이용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이야기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세대 김진영 교수가 톨스토이의 장편 소설 안나 카레리나 소설에 근거한 글이 있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로 뭉쳐 역경과 고통을 극복하라는 점에서 하나로 협조하고 서로 담았고, 그래서 세상 모든 행복한 가정은 근본적으로 하나와 같다. 그런 논리로 보면 행복한 세상은 하나의 큰 가족이며 분열되지 않은 온전한 자아는 타인과 또 세상과 하나를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한 마음 한 몸을 이룬 관계를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가정의 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만재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